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오전 8시 반 관리사무소 문을 열면서 시작되는 하루가 제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700세대가 넘는 이 대단지 아파트에서 관리소 주임으로 일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 주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함을 해결해드리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내 유진이는 지역 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고 있었죠. 결혼한 지 4년이 되었지만 아직 아이는 없었습니다. 유진이가 방송 일정 때문에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아이를 갖는 것을 조금 미뤄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둘만의 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었거든요. 평소 유진이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방송국으로 출근했습니다. 아침 7시 날씨 방송을 위해서였죠. 저는 유진이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관리사무소로 출근했어요. 저녁에는 보통 유진이가 먼저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제가 6시에 퇴근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유진이에게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송국 일이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핸드폰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와 함께 있을 때 별다른 신경 쓰지 않고 핸드폰을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옆에 있으면 화면을 가리거나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를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서 놓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향수였어요. 유진이는 평소 은은한 플로랄 계열 향수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 진하고 관능적인 향의 향수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선물 받았다고 했지만 그 향수가 꽤 고가의 브랜드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아했어요. 세 번째는 외모 관리였습니다. 유진이는 원래도 방송인이라 외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최근에는 더욱 과할 정도로 치장하고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특히 주말에 동료들과 모임이 있다며 나갈 때는 평일 방송할 때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화장하고 옷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이었던 변화는 잠자리였어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친밀한 시간을 가졌는데 최근 몇 달간은 유진이가 먼저 잠들거나 피곤하다며 거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깨어보면 유진이가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변화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부 생활에서 이런 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더군다나 유진이는 방송인이라 평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었고 제가 지나치게 의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유진이의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누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소리를 죽이고 들어보니 충격적인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걱정 마. 그는 아무것도 몰라. 다 내 통제 안에 있어.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통화를 들은 이후 며칠 동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유진이의 그 말이 과연 무슨 뜻이었을까요? 혹시 제가 오해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동시에 들었어요.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에는 너무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유진이를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복잡한 마음을 안고 일상을 보내던 중 유진이가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유진이가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유진이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아이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싶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틀에 박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보면 어떨까? 자유롭게? 유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관계를 좀 더 오픈하게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서로를 더 신뢰하고 각자의 개인적인 시간도 더 인정해주고. 그 순간 저는 유진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오픈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야?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사람과 친구 관계를 가져도 인정해주는 거지. 물론 선을 지키면서 말이야. 유진이의 말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오픈 메리지 제안이었던 거죠. 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간혹 이야기되는 서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허용하는 결혼 형태 말입니다. 친구 관계라고 하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냥 우리가 서로를 더 믿고 개인적인 자유도 조금 더 갖자는 거야. 요즘 시대에는 이런 부부들도 많다고 하더라고.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도 충분히 자유롭잖아. 그래, 그럼 좋고, 그냥 한번 생각해 봤던 거야. 유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식사를 계속했지만 저는 더 이상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이런 부부들도 많다는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날 밤부터 유진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유진이가 동료들과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고 연락해 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조심히 들어와라고 답장했겠지만 이번에는 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녁 9시에 연락해서 조금 더 늦을 것 같다고 했고 11시에 또 이제 끝나간다고 했어요. 결국 유진이가 집에 온 것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만 많이 취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회식 어땠어? 재미있었어. 새로 온 후배들이랑 이야기 많이 했어. 그런데 유진이의 옷에서 남자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여자들만 있는 회식에서 왜 남자 향수 냄새가 날까요? 다음 날 목요일에는 방송국 워크숍 때문에 주말에 못 만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1박 2일로 지방에 간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방송국에서 이 시기에 워크숍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경주 쪽이야. 회사에서 정한 거라 자세한 건 나도 잘 몰라. 재미있겠네. 사진 많이 찍어와. 그럴게. 하지만 그 주말 동안 유진이에게서 온 연락은 도착했다는 문자 하나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식사 사진이나 풍경 사진을 보내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일요일 저녁에 돌아온 유진이는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새로운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워크숍에서 기념품으로 받았다고 했지만 그 액세서리는 꽤 비싸 보이는 브랜드 제품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어두운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의 수상한 행동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추궁하기에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유진이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아파트 관리소에서 일하고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이 꽤 많았어요.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주차장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모든 차량의 출입이 전자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유진이의 차량 번호로 검색해 보니 분명히 지방 출장이라고 했던 그 주말에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토요일 오전에 나간 후 일요일 오후에 들어온 기록은 있었지만 경주까지 갔다 왔다고 하기에는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이용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저희 아파트에는 헬스장, 수영장, 독서실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이 있었고
모든 시설 이용은 개별 카드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었어요. 평소 유진이는 헬스장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이용했습니다. 보통 저녁 시간이나 주말 오전이었죠. 그런데 최근 몇 달간의 기록을 보니 이용 시간이 불규칙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용 시간도 평소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한 번에 3시간씩 헬스장에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의심스러운 건 헬스장 CCTV 기록이었습니다. 관리소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모든 부대 시설의 CCTV 영상을 일주일간 보관하고 있었어요. 유진이가 분명 출장이라고 했던 그 토요일 헬스장 CCTV에 유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남성과 함께 운동하고 있었고 두 사람이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운동 중간중간 대화를 나누며 웃는 모습이나 남자가 유진이의 운동 자세를 잡아주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200동에 사는 주민이었어요. 아파트 주민 명부를 확인해 보니 박성민이라는 이름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직업란에는 방송 관련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박성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각 세대의 기본적인 정보들이 등록되어 있었거든요. 박성민은 혼자 살고 있었고 차량도 한 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량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니 유진이의 일정과 묘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유진이가 동료들과 회식이라고 했던 그 화요일 박성민의 차도 같은 시간대에 아파트를 나갔다가 비슷한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 것은 엘리베이터 CCTV였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각 동마다 엘리베이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영상들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저녁 유진이가 마트에 다녀온다고 나간 날의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유진이가 박성민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도 너무 가까웠고 대화하는 모습도 단순한 이웃 사이로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박성민이 유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마트 어땠어? 사람 많았지? 응, 좀 많았어. 주말이라 그런가 봐. 하지만 유진이가 들고 온 쇼핑백은 너무 가벼워 보였어요. 3시간 동안 마트에 있었다고 하기에는 산 것도 별로 없었고요. 뭐 샀어? 생활용품이랑 간단한 거. 별로 살 게 없더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죠. 박성민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후 저는 더욱 체계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박성민의 정확한 직업부터 알아봤어요.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정보로는 방송 관련업이라고만 되어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각 세대의 공과금 납부 내역도 보관되어 있었어요. 박성민의 전기료 사용 패턴을 보니 밤늦게까지 전력 사용량이 높았습니다. 이는 재택 근무를 하거나 야간 작업이 많은 직업일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또한 인터넷 사용량도 상당히 높았는데 이를 통해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을 한다는 걸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박성민이 엘리베이터에서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편집 작업이 늦어져서요. 다음 주 방송 불량이라는 말들이 들렸어요. 아, 박성민은 방송국에서 영상 편집 일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렇다면 유진이와 직장에서 만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거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유진이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할 기회가 생겼거든요. 어느 날 저녁 유진이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 소파에 핸드폰을 놓고 들어갔어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 그날은 급하게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보니 패턴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유진이가 평소 자주 사용하는 번호 조합으로 쉽게 열 수 있었어요. 메시지함을 확인해 보니 박성민과의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박성민 외에도 다른 남자들과의 대화 내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트레이너 김 코치, 선배 최 PD, 후배 이 작가 등 최소 4명의 남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화 내용들은 단순한 업무나 친구 관계로 보기에는 너무 사적이고 친밀했습니다. 오늘 운동 어땠어? 다음에는 개인 레슨 받아볼까? 어제 호텔 조식 맛있었지?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가자. 편집실에서 둘이 있으니까 좋네. 야근도 나쁘지 않아. 이런 내용들이 각각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였어요. 특히 트레이너와의 대화에서는 남편은 의심 안 해? 관리소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유진이는 단순히 한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여러 남자와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관리소 일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무시하고 있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 메신저 앱에 시크릿 모드로 설정된 대화방이 따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화방에는 헌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과의 대화가 있었는데 내용이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다음 주 지방 출장 때 같이 가자. 남편한테는 워크숍이라고 하면 돼. 새로운 속옷 샀어. 오늘 밤에 보여줄게. 남편은 정말 바보야. 아직까지 눈치도 못 채고 있어. 이 헌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유진이와 가장 친밀한 관계인 것 같았어요. 대화 내용으로 보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고 심지어 여행까지 함께 다녔던 것 같았습니다. 샤워 소리가 멈추는 걸 듣고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유진이가 나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뭐 보고 있어? 뉴스? 별거 없네. 그래, 나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 먼저 잘게. 응, 좋은 꿈 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유진이의 메시지 내용들이 맴돌았어요. 특히 남편은 정말 바보야라는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치밀하게 유진이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유진이가 저를 바보로 여기고 있다면 진짜 바보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의 여러 불륜 관계를 확인한 후 저는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장 화를 내며 따져 묻는 것보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처리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4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낼 바에는 적어도 제가 당한 만큼은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복수는 유진이의 남자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유진이가 여러 남자와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모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각자 자신만이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박성민부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계정을 만들어서 박성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이유진 씨와 관련해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이유진 씨가 다른 남자들과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증거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유진이가 트레이너와 찍은 사진과 다른 남자와의 대화 스크린샷 일부를 첨부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니고 유진이 핸드폰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활용한 거였어요. 트레이너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연락했습니다. 박성민과의 친밀한 사진과 허니와의 대화 내용 일부를 보내면서 유진이가 그에게만 특별한 감정을 가진 게 아니라는 점을 알려줬어요. 허니가 누구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메시지 패턴을 분석해보니 방송국 관계자인 것 같았어요.
유진이와 가장 자주 연락하고 업무 이야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방송국 내부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기상캐스터 이유진 씨의 사생활 관련 제보입니다. 직장 내 여러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외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가 있으니 필요시 제공하겠습니다. 이 전략은 예상보다 빠르게 효과를 보였어요. 며칠 후 유진이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밝게 인사하고 출근했을 텐데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복잡해져서. 방송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별거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서 기분이 좀 안 좋아. 소문이라. 제가 흘린 정보가 벌써 방송국 내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더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진이가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였어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방송국에서 개인 사정을 이유로 당분간 쉬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진이는 그날 밤 집에 와서 울고 있었어요. 여보, 나 방송 그만두게 됐어. 왜?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윤리 규정 위반이라고 조사받고 있어. 윤리 규정 위반? 누군가 나에 대한 거짓 제보를 했나 봐. 회사 내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거짓 제보라니. 전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유진이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연 정지야. 최악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될 수도 있어. 유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안겼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으로는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박성민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간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관리사무소에 전입신고,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더군요. 아마 유진이와의 관계가 다른 남자들에게 발각되면서 복잡해진 모양이었어요. 트레이너 쪽에서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헬스장에서 해고되었다는 거였어요. 고객과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유진이의 남자들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에 나설 때였어요. 방송국에서의 조사와 남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유진이가 위축되어 있는 동안 저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의혹 수준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유진이의 핸드폰을 다시 확인할 기회가 왔습니다. 방송국 조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평소보다 방심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했어요. 메시지 내용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통화 기록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허니와의 대화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방송국의 프로듀서였고 유진이보다 10살 정도 나이가 많은 기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을 보니 둘의 관계가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이 프로듀서가 유진이의 방송 출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달 스페셜 프로그램에 네가 메인으로 나가면 좋겠는데 승진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는 식의 대화가 있었어요. 유진이가 방송에서 좋은 기회를 얻은 것도 실력이 아니라 이런 관계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얻은 건 호텔 예약 내역이었습니다. 유진이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호텔 결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평일 낮 시간이나 주말에 말입니다. 분명 저와 함께 있어야 할 시간에 다른 남자와 호텔에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판단한 저는 본격적인 공개에 나섰습니다. 먼저 방송국 내부에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했어요. 유진이와 프로듀서의 대화 내용, 호텔 예약 내역, 그리고 업무상 특혜를 받은 정황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방송국의 반응은 신속했어요. 며칠 후 유진이가 정식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업무상 특혜, 그리고 회사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한 즉시 해고였어요. 더불어 그동안 받았던 특별 수당이나 보너스도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프로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기혼자면서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업무상 특혜를 준 것이 문제가 되어 좌천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에게도 관련 자료가 전달되었을 거예요. 트레이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객과의 사적인 관계를 금지하는 헬스장 규정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기혼 고객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행위가 다른 고객들에게도 알려지면서 헬스장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그동안 저를 속이면서 벌어들인 모든 것들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광고 회사들에도 관련 자료를 제보했습니다. 유진이는 방송 외에도 몇 개의 지역 브랜드 광고 모델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스캔들이 알려지면서 모든 광고 계약이 취소되었어요. 더 나아가 유진이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팔로워들 사이에서 관련 소문이 퍼지면서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되었어요. 그동안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상캐스터 이미지로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유진이는 매일 울면서 집에 있었어요. 방송국에서 해고되고 광고 계약도 모두 취소되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온갖 악플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일단 진정하고 차근차근 정리해보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알아야 대응할 수 있잖아. 저는 여전히 모르는 척하면서 유진이를 위로하는 남편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처벌받았지만 법적인 처벌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마무리가 될 거였어요. 유진이의 사회적 몰락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저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자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면 승소는 확실합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네요. 특히 호텔 예약 내역과 메시지 내용은 결정적이에요. 상간 소송은 어떨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3명 모두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어요. 다만 각자 상황이 달라서 배상액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요. 박성민의 경우 이미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고 직장도 옮긴 상태였지만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었어요. 트레이너 김 코치는 헬스장에서 해고된 후 다른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프로듀서는 좌천되었지만 여전히 방송국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며칠 뒤 유진이가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보,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이혼 소송을? 저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아, 나 다 알고 있어. 뭘 안다는 거야? 박성민, 김 코치, 그리고 방송국 프로듀서까지. 네가 누구랑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몇 달 전부터. 네가 그는 아무것도 몰라라고 전화 통화하는 것도 들었고. 그럼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응, 내가 한 거야. 네가 날 바보라고 생각했지? 이제 진짜 바보가 누군지 알겠어? 유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용서해줘. 용서?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는 불가능해. 그럼 우리 끝인 거야? 이미 끝났어. 네가 다른 남자들이랑 바람 피울 때부터. 재판은 예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워낙 증거가 명확해서
유진이 측에서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합의를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가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판결은 박성민에 대한 상간소송이었어요. 2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성민은 이미 직장을 옮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었어요. 트레이너 김 코치의 경우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무직 상태라는 점이 고려되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가장 큰 배상금은 프로듀서에게서 나왔습니다. 3천만 원의 배상금과 함께 업무상 특혜를 이용한 부분까지 고려되어 추가적인 손해배상까지 인정되었어요. 이혼 재판에서는 당연히 유진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유진이가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위자료는 물론이고 그동안 제가 벌어서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나니 유진이는 정말 모든 것을 잃은 상태가 되었어요. 직장도 수입도 사회적 신뢰도 그리고 남편까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상간소송 배상금까지 더해지니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파탄 상태였어요. 마지막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에서 유진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게 끝인 거야? 응, 이제 끝이야. 나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유진이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유진이와의 이혼이 확정되고 상간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서 일하면서 과거의 기억들을 마주하는 것은 부담스러웠습니다. 다행히 다른 지역의 아파트 관리소에서 주임 자리 제안이 들어왔어요. 조건도 더 좋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유진이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 결혼 반지, 그리고 함께 사용했던 물건들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새로운 곳에서는 과거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유진이는 마지막까지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로, 전화로, 심지어 직접 찾아와서까지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고 더 이상 할 말도 없었거든요. 마지막 날 유진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찾아왔어요. 지훈아,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야기하자.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거야? 유진아, 넌 이 단지에서 살았던 걸 후회하게 될 거야. 나를 만난 걸 후회하게 될 거고. 그것이 유진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후 저는 차근차근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새로운 동료들, 새로운 주민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과거를 뒤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 자체는 이전과 비슷했지만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몇 달 후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책을 읽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우연히 같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이혼 경험이 있는 싱글마더였어요. 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번역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진중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수진이와의 관계는 유진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를 속이거나 이용하려 하지 않았고 솔직하고 진실한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해서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관리사무소에서
CCTV 정기 점검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모니터 화면을 확인하다가 한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그 여자는 유진이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각도의 CCTV를 확인해 보니 유진이가 아파트 입구 근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로 보이는 평범한 인상의 남자였는데 유진이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함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유진이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회적으로 몰락하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도 여전히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그것이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유진이가 어떻게 살든 누구와 만나든 그것은 유진이의 선택이었고 저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을 거였습니다. CCTV 화면을 끄고 일어서면서 저는 수진이에게 저녁 약속을 제안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때였어요.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